예, 안녕하세요. 더마우브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 몰라가지고 피부과 가서 엉뚱한 치료를 하다가 피부가 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바꾸면 피부과 안 가도 되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똑같은 제목으로 조회수 180만인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맞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주제로는 피부 장벽을 살리는 세안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세안만 잘해도 피부 장벽 웬만큼 복구할 수 있죠. 진짜 피부과 안 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세안하고 붉은기가 생기는 것 같다 고 느끼시는 분이 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영상 보고 피부과 안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환자 볼 때 세안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 세안이 홍조나 주사 피부염에 굉장히 저평가된 리스크 팩터라고 논문도 있거든요. 이 논문을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참고로 저는 듣보잡이 아닙니다. 처음에 180만 영상 유튜브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일반인이 대충 만드는 유튜브랑 비교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병원을 하면서 난치성 피부 환자만 N만 명을 17년 동안에 봤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 자체 브랜드의 클렌저도 만들거든요. 사실 이 클렌징 티칭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홍조 주사의 상당히 흔한 원인이 세안인 건 맞거든요. 제 체감상으로 한 20%는 처음 홍조의 원인이 세안인 게 맞아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병원을 3년 다니는 동안에 세안 티칭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진짜 이상하게 하고 있다가 이 환자 치료 3개월하고 이 정도로 좋아졌는데 3년 된 피부염 3개월 만에 나왔죠. 물론 이 환자는 세안만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세안 티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 유튜브 중에 세안을 티칭을 해가지고 피부를 좋아지게 한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도한 세안을 하지 마세요. 메이크업을 안 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클렌징 디바이스를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전동 브러쉬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주 1회 이상의 각질 제거를 하지 마세요. 원래 4주 1회 이상의 각질 제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드름이 심한 환자들은 조금 자주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2주 1회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2주 1회 이상의 각질 제거라고 하면 보통 많이들 놀라죠. 왜냐면 각질 제거 파는 샵에서 뭐 매일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주 1회 이상의 각질 제거는 굉장히 나쁩니다. 간혹 완전 무세안을 하라는 병원이 있거든요. 되게 놀랍지만 있는데, 이전 병원에서는 뭐 무세안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환자분도 있죠.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완전 무세안은 당연히 좀 안 좋습니다. 과도한 세안, 뭐 2중 세안, 3중 세안 이거만큼 나쁘진 않지만 완전 무세안을 할 필요도 없어요. 보통 피부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면은 뭐 무난합니다. 뭐 손등을 꼭 씻어라, 뭐 손등 안 씻는 사람 있나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정상적으로 씻는 대로 씻으면 되고, 그리고 1분 안에 스킨케어를 꼭 해야 된다, 세안 후에. 뭐 그러는데 꼭 1분 안에 안 하셔도 돼요. 적당히 쉬엄쉬엄 스킨케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뭐 유튜브 보다가 뭐 인스타 하다가 하면서 스킨케어 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자기 전에 머리 감기를 해라 라고 하는데, 뭐 이제 베개가 더러워진다, 뭐 얼굴에 묻는다 하면서 자기 전에 머리 감으나 뭐 아침에 머리 감으나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보통 피부 좋은 분들은 자기 전에 머리를 안 감고 뭐 아침에 머리 감아도 크게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두피에는 자기 전에 머리를 감는 게 머리를 확실하게 말리지 않는다면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잘 말리면 뭐 상관은 없겠죠. 그게 뭐 단계적으로 뭐 제품을 써라 하면서 뭐 토너에 앰플에 크림에 레티놀에 뭐 이게 담백한 거라고 하면서 뭐 제품을 4개씩 광고를 하면서 쓰는데 이럴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제가 화장품을 제조를 하지만 크림 하나밖에 안 만들잖아요. 토너에 들어가는 성분, 앰플에 들어가는 성분, 크림에 들어가는 성분, 뭐 레티놀 제품에 들어가는 비타민 뭐 이런 거 전부 다 크림 하나에 넣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크림만 만들고 다른 제품을 안 만드는 겁니다. 뭐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앰플 정도까지, 토너는 지금 저희 병원 뿌린 약 때문에 토너는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만들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 약 뿌리는 거
거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토너는 그냥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앰플 정도는 뭐 저희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뭐 제품 사용하라고 하면서 이제 4종류나 이렇게 뭐 바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품 하나면 충분합니다. 안 발라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문지르지 말고 토도독 두들겨가지고 흡수시키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이거 의미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두들겨서 뭐 흡수하나, 문지르러서 흡수하나, 뭐 손가락으로 하나, 주먹으로 하나, 그게 상관이 없다니까요. 어차피 흡수가 별로 안 돼요. 화장품이 전기영동 정도 거는 정도의 물리적 자극이면 흡수율이 달라지는데, 뭐 손으로 두들기나 문지르나 크게 상관없다는 거, 의미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피부과를 면할 수 있는 세안법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하면은 세안 때문에 피부과를 갈 일은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온수, 너무 뜨거운 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화상을 피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아침에는 물세안을 웬만하면 권장드려요. 뭐 밤에 자면서 크게 뭐 더워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면 중에 이 피부 상태가, 피부가 자연적으로 자연 세정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기다가 다시 또 뭐 클렌저를 갖다 바를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유분이 정 불편하면 뭐 정상 피부인 경우에는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아침은 물세안 하시고 저녁은 노 메이크업 기준으로 한 단계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을 내가 조금 마음 먹고 했다, 오늘이 날이다 이러면은 뭐 2단계 정도 하실 수도 있겠죠. 참고로 뭐 토닥이라고 써놨는데, 토닥을 하지 말라라고 많이 떠들잖아요. 근데 이 토닥을 하지 말라의 기준은, 꼭 토닥을 한 다음에 클렌징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토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맥락이 그래요. 그래서 보통 세안을 노 메이크업 상태에서 한 단계만 하라고 했잖아요. 토닥으로 한 단계 하고 끝 할 거면은 토닥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를 많이들 하고 싶잖아요. 이거 각질 제거가 그 자체가 딥 클렌징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질 제거 바로 안 하잖아요. 뭐 물 세안한 다음에 각질 제거하는 경우는 없고, 각질 제거를 하면 보통은 3중 세안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딥한 3중 세안. 그래서 각질 제거를 자주 하지 말라는 거니까, 각질 제거를 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월 1회 정도가 무난합니다. 이거는 각질 생성 주기를 참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약산성 클렌저를 쓰세요. 약산성 클렌저라고 쓰고 좀 순한 클렌저라고 읽는 게 맞겠죠. 사실 약산성의 반대말은 이제 알칼리성이겠죠. 알칼리성 클렌저가 세정력이 셉니다. 세정력도 센 대신에 피부 자극도 크기 때문에, 피부과를 안 가도 되는 세안법은 이제 증상이 조금 생겼는데 피부과 안 가고 뻐기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처음에 피부 장벽을 살리는 세안법으로 부제를 달았잖아요. 피부 장벽을 살리는 세안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피부의 자정작용을 믿자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피부가 가만히 둬도 지가 알아서 조금 자정작용이 있어요. 보면은 동물들이 뭐 얼굴 세안 하나요? 안 해도 야생동물들 그냥 겉보기에 깨끗하잖아요. 웬만한 경우. 동물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피부가 자정작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산성 보호막이 있고, 그리고 이제 효소적인 각질 탈락, 이게 크죠. 이제 더러워진 이런 각질층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요. 한마디로 때의 형태로 각질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서 깨끗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효소적 각질 탈락, 그리고 이제 피부 지질막 이런 게 있죠. 더러운 물질이 들어오려고 해도 피부에 기름칠이 돼 있어가지고 아예 잘 묻지를 않는다는 거죠. 튕겨낸다는 거. 그리고 이런 세균 같은 게 묻으려고 해도 이제 땀이 이런 게 배출되잖아요. 땀 안에 이런 항균 펩타이드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피부에도 정상 상재균 이란 게 있잖아요. 노멀 플로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피부 장벽의 한 구성 요소로서 이런 것들이 자정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좀 믿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조 피부는 물세안만으로도 충분해요. 세안제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세안제의 자극이 굉장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홍조 피부는 그냥 물세안만 하셔라 라는 거죠. 어차피 홍조 피부가 커버를 위해서 이제 메이크업을 한다 이러면은 한 단계 정도
정도 세안을 하라고는 하는데, 근데 홍조 피부가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세안제를 써가지고 빡빡 세안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각질 제거는 여드름 피부에 한해서 월 1회 정도를 하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모공이 좀 막히는 게 여드름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월 1회 이상 하게 되면은 각질이 좀 덜 여물었는데도 이거를 제거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홍조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 클렌징을 하고 싶다면은 노 메이크업 기준으로는 저녁 1회만 하세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했다면은 뭐 정 찝찝하면 2번 정도까지는 하시고요. 저도 거의 0.5회 정도 세안제를 쓰는 것 같아요. 0.3에서 0.5 정도. 거의 물세안합니다, 저도. 클렌저를 좀 고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 병원 클렌저가 저희 병원 크림보다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게 조금 신선하긴 한데 사실 제가 환자들한테 클렌저를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저희 병원 환자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 크림보다 저희 병원 클렌저가 더 많이 나가는지 좀 신기한데, 피부 장벽을 살리는 클렌저가 어떤 걸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저자극이어야 하죠. 자극이 센 클렌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저자극으로 조금 덜 닦이더라도 자극이 적은 게 낫기 때문에 계면활성제도 굉장히 저자극인 계면활성제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최대한 염증 억제를 해주는 물질을 넣어보자. 거기다가 여드름균이 억제되는 물질을 좀 넣어보자. 여드름에 이제 클렌저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콜라겐 합성 촉진 물질을 좀 더 넣어보자. 그리고 이제 저희 환자분들은 주사나 모낭충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모낭 진드기 억제 물질을 넣어보자. 그리고 저희 환자분들은 아토피가 많거든요. 그래서 면역 조절 물질을 넣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 병원 클렌저인 겁니다. 거기다가 미백 효과가 있는 물질도 넣어보자 까지 들어가 있는데 참조하시고요. 구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거 환자 인터뷰들 설명란에도 같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한번 인터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